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합격 보장반의 이름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1년이 다가오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만난 시간이 오래된다는 것은 시험이 다가왔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은 그만큼 합격할 날이 당겨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반면으로 여러분들과 헤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그죠?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 시험도 6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전부 다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8회에 걸쳐서 196문제를 하나하나 다루어 보도록 하죠. 그죠? 우리 공시법은 24문제가 나오는데 196문제 약 200문제라면 기본서 한 권 전체를 빠짐없이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96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합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북한산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그죠? 이 가을 단풍놀이에 여러분들과 같이 북한산에서 막걸리 한 사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럼 1회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1번에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 여러분들 이 1번의 지문은 어디에서든지 지문을 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적 소관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면 X가 되겠죠. 지번 부여 지역은 우리나라는 동리죠. 그죠? 도시는 동마다, 시골에는 리마다.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 O, 동리별로 하면은 O, 읍면 동리하면 X, 시군구별로 하면 X죠. 그죠? 자, 여기서 북서 남동 이 글자를 바꾸어서 시험 문제를 자주 출제를 해요. 그럼 남동에서 북서하면 X, 북동에서 남서하면 X,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아주 중요해요. 2번은 임야대랑 임야대는 자 숫자 앞에 산이죠. 그죠? 그럼 이 글자 이외에는 시험에 만들 게 없죠. 그죠? 앞에냐 뒤에냐 끝에냐 이렇게 하죠. 앞에 산이죠. 그죠? 3번에 신규 등록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부여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죠? 자, 4번에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그죠? 자,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볼게요. 5번에 가면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부분이 틀렸죠. 그죠? 부분. 다음 순번부터 부분이 틀렸죠. 그죠? 부분이 아니라 본번이죠. 그죠?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토지 이동에 따라 지분 부여 방법은 4개가 나와요. 이 중에 핵심은 첫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따라서 출제위원이 신규 등록 전환을 물었을 때 지문에 이 3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3개 중에 1개가 들어있다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쓰는 것이고 이 3개가 들어있지 않다면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분으로 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건 반대로도 낼 수 있어요. 반대는 이렇게 내죠. 그죠? 즉, 다음 보기에서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묶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3개를 기억해 두면 돼요.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시험 문제네요. 그죠?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일어났죠. 자, 1번에는 우리나라에는 암석지라는 지목은 없죠. 그죠? 2번에 보니까 하천, 주유소용지, 주차장, 수도용지 지목은 있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는 황무지라는 지목은 없죠. 그죠? 운동장도 없고 습지도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5년에 한 번 출제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죠. 그 28개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날 때 1번에 우리나라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여러분들 경계는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하나는 도면상의 경계, 하나는 지상 경계. 도면상의 경계는 도면에 있는 선이 경계죠. 그죠? 그런데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담장으로 하죠. 담장. 논두렁, 밭두렁, 울타리가 경계죠. 그죠? 이번에 자, 지상 경계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맞죠? 그죠? 3번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5죠.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최대가 있잖아요. 이거 최소 만조의, 최소 만수 이라면 X가 되고, 과거의 출제위원은 여기다가 평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평균 만조의, 평균 만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3번은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이니까 5가 됩니다. 4번에 공공사업을 할 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아니 된다가 틀렸죠. 그죠? 된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그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4가지가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공공사업하면 O,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는 O,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O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낼 때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이냐, 공공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없냐 OX를 묻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지적 파트에서 이 용어가 들어가면은 과정은 볼 필요 없습니다. 끝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공공사업을 한 거는 말 그대로 공익이죠. 공익. 이때는 편리를 다 봐주는 거예요. 끝글자는 전부 다 O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서 들고 들어갔으면 당연히 O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5번은 이렇게 딱 보셔야 돼요. 우리는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할 때는 청량부터 먼저 하느냐,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청량하는 모든 것은 앞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 당연히 청량을 하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문에서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보세요. 여기 전부 다 청량을 합니다. 여기 전부 다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끝글자는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있죠. 그죠? 출제윤이 이거를 1위로 가져오기는 곤란해요. 왜? 이 문맥 자체가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으니까,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할 수 있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1위로 오면 정답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소유권이든 매매를 한다는 것은 분할을 한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가 강남구 삼성동에 땅 1,000평을 가지고 있다. 이걸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시가 1천억입니다. 1천억. 덩치가 너무 커져. 그 매매가 안 되죠. 그러면 분할해서 쪼개어서 나누어서 매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매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청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답은 이겁니다. 소유권이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 청량을 하는데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개인이 매매할 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1위로 오면은 X가 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그죠? 자, 1번 해봅니다. 600분의 1은 최소 면적이 0.1제곱미터일 때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5죠. 그죠? 이번에 경계점 자료등록부에는 좌표 면적 계산법 5죠. 우리는 두 개밖에 없죠. 하나가 전자 면적 측정기가 있고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좌표 면적 계산법 하면 O, 전자 면적 측정기가 들어가면 X가 되겠죠. 그죠? 3번에 지리공부 복구 신규 등록 전환 합병을 할 때는 면적을 측정한다. X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질 공부를 복구하거나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전환할 때는 면적을 청량을 합니다. 합병은 양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서 결정하는 거지 청량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정답은 3번이네요. 4번에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일 때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5죠. 그죠? 자, 5번에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5죠. 자,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죠. 이걸 두 개로 나누죠. 그죠? 하나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고 하나는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자 보세요.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경위의 청량, 좌표면적 계산법 최소가 0.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1위로 가면 X가 되는 거지.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평판 청량하면 X,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전자면적 측정기하면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지그재그로 출제를 하겠죠. 그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여기에 축척이 나오죠.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도면에. 자,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죠.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면적은 토지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소유자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다가 등록을 하죠. 토지대장에는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옷에 지적기준점 위치, 이 위치자가 들어가는 거는 삼각점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이거는 도면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것은 여기 건물의 명칭과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등록하지 않아요. 이 축척이나 지목은 다 등록을 합니다. 토지대장에도 등록하고 도면에도 등록하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출제윤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시험에 낸다면 32회 때는 두 문제를 냈어요. 하나는 공유지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점 차이점이 뭐냐 이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도면을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토지대장을 갖고 시험에 낸다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키를 딱 잡을 때 지적공부의 가장 기본은
토지대당입니다. 토지대당. 이 토지대당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따라서 과세부과 기준이 되는 게 토지대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금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고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유자를 알아야 될 겁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돼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알아야 되죠. 지목이 전의 세금과 대의 세금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개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토지 이동 사유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읽을 때 잡으세요. 이 토지가 처음에 신규 등록이죠. 그럼 여기서 지목은 변함이 없잖아요.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럼 150은 떨어져 나갔다. 이게 분할이지, 분할. 자, 면적은 변함없죠. 근데 지목이 전에서 공원으로 바뀌었죠. 이게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은 변함이 없죠. 근데 면적이 150에서 200이 됐으니까 50이 플러스 됐죠. 옆에 있는 토지와 합병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 시간에 제일 중요한 용어는 토지의 표시고, 그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토지 이동의 종류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이게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 5개를 꼭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에 보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갖춰주는 지역의 설명이 틀린 겁니다. 1번에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어. 자, 여기서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지적도죠. 그럼 이 글자에 임야도가 오면 안 됩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임야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끝에라고 해야 돼요. 앞에 이라면 안 돼요. 좀 전에 집어는 임야대당 임야대에 등록되는 토지의 집어는 자, 이럽니다.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래놨잖아요. 그럼 여기는 앞에가 아니고 끝입니다. 끝에 좌표. 그 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 잠깐 그림을 한번 본다면 이게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도면이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지적도인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 글자를 갖고 구별을 하죠. 여기에 좌표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가 되고 이 표현이 안 나와 있다면 일반적인 지적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문구가 1번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경계점 자리의 면적 측정의 결과 여기에 5, 3으로 났죠. 자, 여기서 이제 키는 5로 떨어졌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5, 3이니까 5보다 크죠? 그럼 바로 올려야 되죠. 그래서 3이 되죠. 그래서 237.35가 되는 거죠. 그죠? 3번에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은 이 여기 있죠. 이게 경계지 경계. 그러면 이 점이 경계점입니다. 이때 여기에 숫자들이 나와 있죠. 이 숫자들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래요. 그럼 여기서 뭐가 키냐 이러면은 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는 자 여기서 제가 세 가지를 말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를 합니다.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X.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지적도에 등록한다 X.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자배선호표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 등록한다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경계점 자배선호표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토지대장, 지적도를 함께 비치를 하죠. 그럼 여기서 임야대장, 임야도 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점 자배선호표는 임야대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자, 그 다음 5번에 경계점 자배선호표를 갖춰두는 지역은 지적 현황 청량, 이게 X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지적 현황 청량이 아니고 지적 확정 청량, 지적 확정 청량과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에 가볼게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국장이 관리 운영한다 X죠. 그죠? 지적 소관청이 관리 운영하죠. 2번에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복제하여 둔다 O죠. 그죠? O.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두 개를 딱 정리를 합니다. 지적 파트에서 복제라는 말은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국장이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 소관청이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 또는 지적소관청 X죠. 그죠? 시도리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이죠. 읍면동장 X입니다. 자, 4번에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며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 이게 또 틀렸죠. 그죠? 정정은, 이 정정은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하는 거죠. 읍면동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때 열람 발급은 읍면동장이 들어갑니다. 정정은 읍면동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사무소는 장부를 수정할 권한은 없어요. 5번에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이게 X죠. 그죠?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지적소관청이 정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정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자, 보세요. 일단 지적공부는 출제윤이 지적 공부를 묻는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묻는지, 부동산 종합 공부를 묻는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32회 때는 이 그림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여기는 100장 단위로 보관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반출이거든. 반출. 항상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는 관공서 밖으로 못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전제지변이 일어났다면 나갈 수 있죠. 그 이외에 나갈 수 있냐 없냐? 있어요. 이게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성의를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고,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보는 세 가지가 있죠. 그걸 꼭 외워둬야 되죠. 그러면 한 문제 맞추죠. 지분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출,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복제가 나왔네요. 복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국장이 하고,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열람 발급이죠. 지적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이 하고, 정보처리 시스템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입니다. 이때 이 말을 조심하세요.
특별자치시장이에요.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력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정정을 이야기했죠.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읍면동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럼 이 말을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이러면 X입니다.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자, 8번입니다. 면적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임야대장의 경우 등록 전환할 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O죠. 그럼 항상 출제인이 여기에서 이 말을 쓰면 O.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면 X죠. 등록 전환될 면적 이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자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을 1번하고 3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은 초과했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항상 출제에는 이걸 소유자가 신청으로 하느냐 직권으로 하느냐 이걸 출제는 시험 문제를 내죠. 신청이 아니라 직권입니다.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키거든. 1번은 등록 전환될 면적하면 O, 임야대량에 등록된 면적하면 X, 직권으로 하면 O, 신청으로 하면 X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합병은 청량을 하지 않고 이라면 O가 되죠. 자, 4번으로 갑니다. 분할을 할 때는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여러분들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건 면적의 증감이 크죠. 그럼 당연히 장부는 수정, 정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5번을 볼게요. 축척 변경 청량의 결과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후의 면적을 등록하느냐 전의 면적을 등록하느냐.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전의 면적,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후의 면적이죠. 그럼 여기서는 전의 면적을 물었기 때문에 후가 아니라 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9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면적의 정감 없이 이러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등록상 오류를 정정을 할 때 직권으로 한다는 말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이해관계인은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는 거죠.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없어요. 면적의 정감이 없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없는 겁니다. 그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경계 면적이 변하죠. 여러분 경계 면적이 변한다는 것은 당연히 청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청량을 했으니까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를 전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하죠. 등록상을 했다면 장부에다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표시를 해야 되죠. 표시를. 그거는 붉은색으로 눈에 탁 띌 수 있는 색으로 한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되죠. 자, 4번을 볼게요. 토지 표시사항의 정정은 등기에 한다. X죠. 그죠? 정답은 4번이죠. 자, 여기서 이게 시험에 4번을 출제를 했어요. 결론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죠. 그죠? 소유자. 항상 지적에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기준이죠. 그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할 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죠. 이때 이 지적 공부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시하고 소유자는 등기에서 주로 공시를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소유자가
갑이다. 그럼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 되어야 되죠. 일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죠. 그죠? 이 소유자에 관한 상은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등기가 기준이죠. 따라서 소유자를 정정할 때 등기부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류 4개 있죠. 중에 1개를 가지고 갑니다. 4개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토지 소유자를 정정을 할 때 등기에 의한다면 O. 근데 이건 만약에 토지의 표시를 등기에 의한다면 X가 됩니다. 토지의 표시라고 쓰면 안 되죠.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 아니고 지적이 기준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내느냐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등기에 의한다. 이라면 X죠. 그죠? 왜? 여러분들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죠.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신규 등록에서 등기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X.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자, 2번으로 갑니다. 10번이네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거, 이런 거 딱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소유자를 정리했다. 이건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죠. 그죠? 신규 등록을 했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했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보고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등기 촉탁을 한다는 말은 토지 이동이 있다면 등기 촉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지 이동의 종류들이다 이 말. 그러나 토지 이동 중에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다. 그게 신규 등록이죠. 그죠? 이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등기 촉탁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등기 촉탁입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토지 이동 중에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신규 등록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를 더 외우게 돼요. 자, 보세요. 출제인이 어떻게 시험에 냈냐면 등기 촉탁 안 하는 거예요. 소유자 변동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등기소에 알리는 거예요.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소유자의 변동은 등기 촉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딱 등기 촉탁을 2개를 딱 외웁니다. 하나는 신규 등록, 하나는 소유자 변동.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11번의 문제는 작년도 기출문제죠. 그죠? 청량은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하는데,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청량은 2개가 있죠. 그죠? 하나가 지적재조사 사업청량, 하나가 검사. 이런 거는 암기를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우리 법에 청량의 대상은 13가지입니다.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 크게 각도는 4개입니다. 4개. 하나는 다음 보기에서 청량의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시험 문제를 해요. 이거는 31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13개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합니다. 하는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2개가 있죠. 이게 10번과 11번이죠.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죠. 그죠? 세 번째는
청량은 지력 청량 수행자가 하는데 했던 청량을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12번과 13번 경계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세 번째죠. 그럼 네 번째 시험에 내올 수 있는 거는 청량의 이름을 물어요. 그 작년도 기출문제는 지적 현황 청량의 이름을 물었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지적 기준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시도리사나 지적 소관청은 지적 기준점 성과 청량 기록을 보관한다. 오죠. 그죠? 오. 두 번째, 지적 삼각점 성과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 오죠. 그죠? 오. 세 번째,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리사가 관리한다. 오죠. 그죠? 자, 4번에 지적 소관청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X죠. 그죠? 누구한테 통보하느냐? 시도리사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3번과 4번을 묶으면 지적 삼각점은 누가 관리하느냐? 시도리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적 소관청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했다면 지적 삼각점을 관리하는 시도리사에게 통보를 하는 거지 국장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지적 삼각버릇점 지적 도건점은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한다. 오죠. 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지적 기준점은 시도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 그 다음에 지적 삼각점을 설치했을 때는 시도리사에게 통보한다. 이걸 그대로 하고, 그럼 이 그림을 딱 갖고 공부를 할 때 하나는 지적 삼각점이고 하나는 지적 삼각보도점 지적 도근점이죠. 그러면 키는 밑에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지적 삼각보도점과 지적 도근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지적 소관청이니까 단순하잖아요. 단순. 그런데 이 지적 삼각점은 관리는 시도리사가 하죠. 그죠?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도 되고 지적 소관청. 여러분들 열람 발급은 공개거든. 공개는 다양해야 좋지. 그러니까 지적 소관청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에 등기 파트네요. 그죠? 틀린 겁니다. 1번에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오. 자, 두 번째. 구분 건물의 해당 구. 여기서 여러분들 해당 구라는 게 갑구, 얼구죠. 그죠? 갑구. 때는 순서는 순위번호 X죠. 그죠? 순위번호가 아니고 접수번호죠.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꼭 출발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지권 등기는 두 번 한다. 두 번. 하나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해당 구에 등기관이 뭘로 하느냐? 직권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의 정답은 무조건 밑에 게 정답입니다. 왜? 여러분들 집합건물은 건물을 배웁니다. 아파트는 건물을 배우지 토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는 건물을 배우는데 토지는 한 번만 딱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시험 문제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군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해당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기를 표제부 이라면 X입니다. 해당구. 여러분들 해당구라는 게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야죠. 대지사용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얼구죠. 그러면 갑구와 얼구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분쟁이 발생했다. 갑구와 얼구니까 구가 다르죠. 다르니까 접수번호로 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 여기다가 순위번호 하면 X, 접수번호 하면 O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볼게요. 등기는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우리가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이렇게 배우죠. 그 다음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5번은 중요한 지문이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이게 17시라고 가정을 해봐요. 접수한 때 이게 10시라고 가정을 해봐요. 등기 신청은 10시에 했어요. 그럼 등기부의 기록은 17시에 했어요. 그럼 17시에 기록을 딱 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그러면 1번하고 5번을 연결을 시키면 여기 보세요. 접수한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 접수한 때라는 말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글자를 두 개를 만들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왜? 접수한 때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구분 건물입니다. 틀린 겁니다. 대리권의 변경이 있었을 때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오죠. 그럼 여기서는 시험에 이 이외에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있다, 없다.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합 건물은 표제부를 배웁니다. 갑골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주민이 전체가 가서 해야 돼.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이 전체 가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제부는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해줘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이 시험에는 있다 아니면 없다. 글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이런. 그다음 두 번째,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거나, 그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나중에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가 아니죠. 그죠? 그대로 띄우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답으로 한번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되는데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도 되고 그는 자유죠, 자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하여야 한다. 이라면 X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도 되고 일반 건물로 등기도 되고 하나의 건물로 등기도 되고 그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 문구를 보면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며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은 건물과 토지는 하나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치죠. 그죠? 그런데 등기부에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있어.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그 효력은 토지에 미치지 않겠죠. 그러나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없어? 그럼 당연히 토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여기서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 해석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이 글자가 틀렸죠. 그죠? 권리가 아니고 표시죠. 그죠? 표시.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면 집합 건물은 자,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권리 관계, 소유권이죠. 소유권 왜죠? 집합 건물은 갑골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갑골구의 변동은 개인이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제부는 공동의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자, 그런데 여기 권리는 이거잖아요. 표시는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권리에 관한 등기하면 X, 표시에 관한 등기하면 O.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을 비구분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단독주택인데 허가받아가 2층, 3층, 4층, 5층을 올리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은
구분 집합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집합 건물이 되니까 일동의 표제부가 나와야 되겠죠.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01호를 분양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 건물을 등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집합 건물이니까 표제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호에 사는 사람이 소유 건물을 등기할 때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럼 여기서 표제부죠. 이게 표시에 관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자에 표시에 관한 등기하면 O, 권리에 관한 등기하면 X. 그렇게만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쉬운 문제네요. 그죠? 1번에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일어나죠. 법인 아닌 사단은 그 명의로 등기될 차에서 의무자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오죠. 여러분들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전형적인 종중이고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고 종중이 의무자 권리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부터는 쉬운 거죠.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없죠. 태아도 등기할 수 없죠. 학교도 등기할 수 없죠. 읍면도 등기할 수 없죠. 그럼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민법상 조합이 있고 특별법상 조합이 있거든. 여러분들 특별법상 조합은 우리 가장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들 주변에 조합의 이름은 많아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그런 것들이 특별법상 조합입니다. 그것들은 이름은 조합이지만 법인입니다. 법인. 따라서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민법상 조합은 동업하는 거죠. 동업. 그러니까 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동업은 단체입니다. 단체. 민법상 조합은 계약의 일종입니다. 계약의 일종. 따라서 민법상 조합 이름으로는 등기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동업자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공동명의니까 공유 아니면 합유죠. 그죠? 그럼 이때는 합유로 등기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민법상 조합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해라.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해라. 이 말이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죠. 1번에 여러분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오죠. 그죠?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오죠. 그죠?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 관서회장 오죠. 자, 3번을 보니까 법인 아닌 사단은 시도지사 X죠.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장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말이 나오죠. 저게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자,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요 자연인은 또 나눌 수 있죠. 이게 한국 사람이 있다, 외국 사람이 있다, 재외국민이 있다. 즉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명은 동명인이 많거든. 그러면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소도 동일할 수 있죠.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 주민등록번호가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등기 명인이 되었을 때 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줘. 그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고 그걸 부여하는 기관은 5명.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장, 비법인은 시장군수, 구청장, 외국인은
지방 출입국 외국 관서에 자 이거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등기 신청 정보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겁니다. 1번에 여러분들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은 지분입니다. 지분. 그럼 지분도 매매가 되죠. 그러면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하고 5번을 묶어보면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저당권을 할 때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5죠. 자, 5번을 가볼게요. 5번. 신탁 등기할 때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5죠.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등기는 일건 일신청서주의.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제출해야 돼요. 그러나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냐? 그 예외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 두 개죠. 그죠? 그래서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과 신탁, 이거는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 두 개를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2022년에 체결된 소유권 이전 여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래 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가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요. 넘기면서 여기다가 30억 이랬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매매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입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제출을 하는 거죠. 해야 됩니다. 자, 4번을 보니까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 합유라는 뜻과 합유 지분 X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공동소유는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할 때 공동소유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잖아요. 그럼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공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한다. 합유는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 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8번에. 자, 여기서 키는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 해결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재교부를 받을 수는 없다. 5죠. 그죠? 이걸 있다 이러면 X입니다.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면허증을 잃어버렸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 인감도장을 잃어버렸다. 그건 재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등기필 정보 재발급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딱 작성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하여 본인 여부 확인을 받으면 돼요. 이게 확인 조서죠. 그죠? 그럼 이때 등기소에 갈 때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그럼 여기서 제출하지 않는다 이러면 X가 되겠네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돼요. 그럼 등기관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확인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이걸 우리가 줄여서 확인 정보라고 이야기하죠. 확인 정보, 확인 조서. 그 다음에 5번에 등기필 정보가 없어 확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5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재교부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그럼 제일 처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등기관이 확인 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대리인 있죠, 대리인. 우리나라의 대리인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그럼 변호사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줬다면 확인 정보를 작성하면 되고,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에게 대리권을 줬다면
이겁니다. 공정서면입니다. 공정서면.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래서 을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습니다. 전세기간 2년입니다.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 말소해야 됩니다. 말소. 그럼 말소할 때는 이거를 지우니까, 이걸 지우니까 을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의무자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말소 등기할 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분실을 했다. 그러면 을은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본인이 안 가고 대리인이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리인이 갈 때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가 변호사 법무사고 하나가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고.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은 변호사 법무사한테 등기필 정보를 주어야 됩니다. 근데 분실하고 없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 서면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 서면인데 이제는 컴퓨터니까 확인 정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에게도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을은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이장 아저씨라고 봐요. 그럼 이장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등기필 정보를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분실하고 없잖아요. 그러면 이장 아저씨가 본인 여부 확인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위임장 써줬죠. 그 위임장을 들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까지 받아와야 믿어줍니다. 그래서 공정서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을이죠. 등기필 정보가 분실했을 때는 자 등기소에 갈 때는 인감을 들고 가야 돼요. 대리인이 갈 때도 인감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말이 뭐냐 이러면 이 말이면 등기가 완료된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이래 나오죠. 이 말은 이제 등기소에서는 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거 말소했어요. 다 답입니다. 이 말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 말소나 제공하지 않은 말소나 제공하지 않은 말소입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을에게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줘요. 그게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19번에 다음 중 각하할 수 없는 등기예요. 자, 이걸 푸는 요령이 있어요. 답은 무조건 5번이죠. 그죠? 5번인데, 자, 푸는 요령을 일단 해놓고 해봅시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이게 전세권 말소는 주등기죠, 주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부기등기죠. 따라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죠. 그럼 부기등기 권리자가 이해관계입니다. 따라서 부기등기 권리자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낙서 들어가지 않으면 등기 안 해주죠. 그죠? 두 번째, 1번 전세권 말소회복 등기를 할 때 3번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되죠. 왜? 1번이 회복이 되면 3번의 순위가 밀리잖아요. 그럼 3번이 이해관계입니다. 따라서 3번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말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회복할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등기법 시간에 직권은 등기관의 직권이죠. 이 등기관의 직권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낙서 안 들어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 전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등기는 5개입니다. 이 중에 이 4개는 있잖아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 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죠. 이때는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고로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변경등기가 답이 되는 거예요. 변경등기가.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전세금이 3억입니다. 이거는 2번은 없어요. 1번밖에 없죠. 이 말을 흔히 말하는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이 전세금이 3억에서 4억으로 오를 수 있죠. 그럼 바로 부기등기를 해서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불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습니다. 불이익 보는 쪽은 2번이 불이익을 보죠. 왜?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간다면 이 순서대로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배당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이 사람이 배당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자는 하나도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이고 후순위 권리자가 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 그림에서 전세금이 3억이죠. 저당권의 채권액은 2억이죠. 이 3억이 4억으로 정액을 하면 이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예요. 따라서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여기다가 끼어들기를 하는 거죠. 그죠? 부기등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억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낙서를 안 써주면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3번으로 가서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냐 이러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되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O.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하지 않는다.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이네요. 그죠? 자, 여기에 매매를 할 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보니까 매매 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오죠. 그죠? 여러분들 매매 목록을 첨부하면 매매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 두 번째, 판결서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오죠.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었다면 판결서의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3번에 자,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 오죠.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데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에는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오죠. 자, 5번을 볼게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 거래가액을 기록하느냐 안 하냐 X가 되죠. 그죠? 판결서가 틀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거래가액은 자, 여러분들 1번에 값, 2번에 얼. 그럼 하면서 여기다가 30억 이게 거래가액입니다. 이거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일 때만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왜 틀렸느냐? 판결서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입니다. 매매 계약서일 때만 안 돼. 매매 계약서. 됐죠?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맞죠?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자, 매매 목록을 첨부하면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왜? 목록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21번입니다. 진정명의회복이죠. 자, 여기서 1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묶어본다면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정명의회복이 뭐냐?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다.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다. 이게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한다? 안 한다? 없다? 오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은 투기와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첨부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건 투기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을 첨부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옳은 것으로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죠. 그죠? 2번에 등기 원인은 진정명예회복, 원인일자는
법률행위 일자 X죠. 그죠? 진정명예회복은 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날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정명예회복은 원인은 진정명예회복이지만 날짜,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4번에 이 답이 답이죠. 이게 이제 기출문제 지문인데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럼 진정명예회복의 그러니까 예를 문자로 표현하는 게 이거죠. 그죠? 자,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는데 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면 자,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죠. 있다.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정명예회복은 단독신청이냐 공동신청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있죠. 그럼 등기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틀렸죠. 있다. 자, 하나 더 덧붙이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단독신청과 공동신청을 구별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 그러면 이제 계약이면 공동입니다. 계약 아니면 단독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아니면서 공동인 두 개가 있는 거라, 두 개. 그게 유정이죠. 그죠? 유정은 계약이 아니죠. 그러나 공동신청이죠. 하나가 진정명예회복, 이 지금 진정명예회복이에요. 이거는 계약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신청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22번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나죠. 저당에 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 신청인은 공동담보 목록 X죠. 그죠?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을 하죠. 신청인은 X. 이걸 시험에 답 3번으로 만들었어요.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게 쌀이죠. 쌀, 백미죠. 그죠? 백미.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이냐 가능이냐 이 말이죠. 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렇게 법조문이 나오죠. 자, 3번 중요하죠. 그죠? 건저당할 때 변제기와 이자는 임의적 기록상이다. 자,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당권으로 묻는지 건저당으로 묻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변제기와 이자는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입니다. 임의적 기재. 건저당권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임의적 기재가 아니고 기재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1월, 요 1월이 채권 양도죠. 그죠? 채권 양도. 할 수 없다. 오죠. 그죠? 자, 이게 과거에도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는데, 자,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입니다. 1번을 먼저 보세요. 1번.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그러면 채권액이 3억입니다. 3억. 이때 을은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비담보 채권액 3억을 가지고 있어.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을이 병에게 건저당권을 이전한다는 말은 요 비담보 채권 3억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기다가 채권 양도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비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액이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계약양도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하면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 1월이라는 말이 채권양도입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양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채권양도는 할 수 없다. 계약양도는 할 수 있다. 법에는 채권양도, 계약양도 이렇게 안 써요. 그냥 이를 이렇게만 법에다가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출제윤도 법조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에 1필의 토지 특정 일부에 저당권을 할 수 있다가 틀렸죠. 그죠?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에 되는 거지 일부에는 안 되죠. 그죠? 자, 23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갑이 을에게,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 그림이죠. 그죠? 자, 볼게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그러면 전세권자가 을입니다. 을이 병에게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문구죠. 그죠? 자, 그럼 1번으로 가볼게요. 전세권 말소 등기, 이게 주등기죠, 주등기. 병, 이게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가 병이니까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 주등기를 말소할 때는 부기등기 권리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되죠. 그러면 1번은 O네요. 2번에 전세권의 저당이죠, 그죠? 부기등기 O죠. 소유권의 저당은 전세권의 저당은 부기등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O죠. 자,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제가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공한다. 이러면 X입니다. X.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제공한다. 인감증명서는 의무자가 제공을 하기는 하는데 소유자일 때만 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 줬죠. 전세를 줘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잖아요.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갑. 이때 을이 이렇게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잖아요. 그럼 을은 의무자는 맞죠. 그러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인감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 등기라면 이게 주등기죠, 주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부기등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공동신청이 틀렸죠. 직권이죠, 직권.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여기서 5번 잠깐 보고 넘어가 볼게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의무자는 을이죠. 그럼 을은 당연히 등기필증부 제공해야 되겠죠. 5번을 잠깐 먼저 보고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 전세권 설정할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지. 그런데 전세권 말소 등기는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죠. 여러분들 등기 필정보는 의무자는 전부 다 합니다. 인감은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다. 이게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갑하고 을하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전세권자 을이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이거죠. 이거는 을하고 병하고 한 거예요. 병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주등기고 이게 부기등기잖아요. 이때 전세 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말소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지. 따라서 이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입니다. 고로 1번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성낙서 안 들어가면 말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성낙서 들어갔어. 들어갔다면 이거 말소했습니다. 하면 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소 등기 안 해도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 그럼 키를 딱 잡을 때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가등기에서 본등기의 직권말소 대상인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전세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 전세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지상권과 지상권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그럼 말소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당권과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할 때 해당 가등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말소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면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하고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했어요. 자, 지상권 설정에 가등기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갑은 병에게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준 거예요.
한 사람하고는 가등기를 하고 한 사람하고는 바로 등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때 나중에 이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 그럼 여기다가 지상권의 본등기를 하죠. 그럼 이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상권, 이거는 전세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양립할 수 없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회 모의고사를 보러봤네요.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다음에 또 2회 때 모의고사 해설을 할 때 뵙도록 하죠. 그죠? 공부는 반복 학습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건강 챙기면서 열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회 해설을 마치도록 합니다.